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네. 최근에 신규 멤버십 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멤버십 차트 교육을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차트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차트에 대한 기본 용어 정리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먼저 우리가 차트를 왜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가 차트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차트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차트는 뭐로 보냐? 차트 보나마나 의미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정말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를 안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정말로 차트를 안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식, 차트 안 보고 투자. 왜요? 주식은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그래서 차트보다 기업의 실적이 더 중요합니다. 기업의 실적이. 실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 같은 경우는 실체가 없어요. 아니 재단도 있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2016년, 15년 뭐 이때 개발된 코인들 지금 뭐 비트코인, 골드, 뭐 이더리움, 클래식, 우리가 투자하고 에이다 뭐 이런 친구들, 유명한 친구들 많죠. 그 밖에 수두룩한 코인들. 얘네들 지금 재단에서 뭐 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얘네들이 한 달에 얼마의 실적을 내고 있는지, 얘네가 지금 적자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주식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재무제표라든지 모든 것들이 공개가 되고 그 회사의 자금 사항이라든지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만은 코인 같은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감사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들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항상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기준점을 만든다는 게 코인판에서는요 어렵습니다. 그나마 그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게 차트가 맞는 게 아니지만 그나마 우리가 참고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준점은 차트밖에 없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트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차트를 보면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차트를 보면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이 투자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투자 심리. 사실 이 투자 심리 때문에 차트를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차트는요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약속. 차트는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나중에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이평선, 추세선, 그리고 뭐 볼린저 밴드, 그리고 또 뭐 볼까요? 뭐, 여러 스토캐스틱 뭐 이런 거, RSI, MACD 뭐 이런 걸 많이 봐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많이 봐요. 그럼 이런 자리를 뭘 알려주냐면 지금 자리가 과매수냐 과매도냐. 과매수는 현재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사고 있느냐, 과매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팔고 있느냐. 요런 것들은 차트에 반영이 돼요. 차트에 반영이 돼요. 왜? 차트는 실제적으로 사고 팔고 한 흔적이 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는 현재 자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인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인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는 자리인지 많이 팔고 있는 자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약소리라고 하느냐? 차트를 볼 때 만약에 볼린저 밴드의 상단에 터치를 하면 우리는 하락한다고 그러고요. 볼린저 밴드 하락을 터치하면 상승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평선이 위에 있으면은 저항이라고 그러고, 위평선이 아래에 있으면은 지지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후에 차트 교육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또 삼각 수렴이 되고 나서는 뭐, 뭐 어센딩 트라이앵글일 경우에는 뭐 올라가고, 뭐 디센딩 트라이앵글 때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아무튼 사람들이 몇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 규칙에 따라서 사람들은 지금 자리가 매수 자리구나 매도 자리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리가 적용이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실전에서 하다 보면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차트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차트를 하다 보면 또 최근에 뭐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특징이, 제가 방송에서 얼마까지 올라갈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질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는 뭐 횡보를 할 거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가 100%는 맞지 않지만 맞을 때는 정말 1원 단위까지도 정확하게 맞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추세적인 부면에 있어서는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투자 심리와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공부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어떤 특정한 얘기들을 해도 그걸 이해를 못하세요. 그 이해를.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캔들, 쉽게 말해서 차트를 구성하는 건 우리가 이 캔들이라고 하잖아요. 캔들. 네, 캔들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촛불이라는 뜻이겠죠. 촛불처럼 생겨서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 차트들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거에 관련 제가 올려놓은 그 자료가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지금은 제가 거의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오포 가디언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오포 가디언 카페가 있는데 5,000명이나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리고 이 카페에서 제가 교육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제가 관리를 안 한 지가 거의 2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제가 예전에 차트 교육 자료들을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그 차트를 볼 때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시가, 종가, 음봉, 양봉. 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용어예요. 일단 시가는요, 장이 시작되었을 때의 처음 가격 이야기합니다. 장이 시작되었을 때 처음 값. 2번 종가, 장이 끝났을 때의 값. 여기서 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차트를 볼 때 뭐 제가 날봉으로 보세요. 날봉은 일봉이랑 똑같습니다. 날봉, 일봉. 아니면 뭐 4시간 차트, 뭐 주봉, 15분 차트, 뭐 30분 차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5분 차트라는 것은 15분에 캔들이 막대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15분마다 하나씩 생기는 게 15분 차트고요. 1시간 차트는 1시간에 하나씩 생기는 거고요. 날봉이라는 소리는 하루에 한 개씩 생깁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날봉이 리셋이 되는 시간은요,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가 됐을 때 캔들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날봉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코인들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9시에 똑같이 날봉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때, 아침 방송할 때 9시 근처에서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가 바로 날봉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때의 변동성을 보기 위해서 날봉 차트가 시작하는 아침 9시에 보는 거예요. 9시부터 기준입니다. 만약에 1시간 차트다 그러면 9시, 10시, 11시, 12시마다 캔들 하나 생길 거고요. 만약에 4시간 차트다라고 한다면은 9시에 생기고 언제 생길까요?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5시, 오후 9시, 그리고 저녁 12시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12시간 차트다 그러면은 9시마다 하나씩 생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차트 시간과 봉은 그 시간이 가르치는 것마다 캔들이 하나씩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음봉이랑 양봉, 이건 너무 쉽죠. 음봉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를 음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봉은 상승했을 때를 양봉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음봉이 그냥 가격이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음봉이 아니라 시가에 비해 종가가 하락한 경우에 파란색이고요. 양봉은 시가에 비해 종가가 상승한 경우에 빨간색입니다. 시가, 종가 앞에 알려졌죠. 시가는 장이 시작했을 때의 가격, 종가는 장이 끝났을 때의 가격. 쉽게 말해서 1시간 차트로 봤을 때 9시에 시작을 했는데 9시에 시작했던 가격이 1,000원이야. 그런데 10시가 됐을 때 999원이 됐어. 그러면 1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1원 때문에 음봉이 되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 1원 때문에. 네. 반대로 9시에 1시간 차트가 1,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걔가 10시가 됐을 때 1,001원이 되면은 그 1원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음봉과 양봉이 나왔을 때 두 개의 가격은 101원이냐, 아니 1,001원이냐, 999원이냐에 따라서 빨간색과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인을 볼 때 파란색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많이 떨어졌구나, 빨간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올라갔구나 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종가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말로만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캔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캔들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 보면은 보통 우리가 위에 있는 게 우리가 꼬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삐죽삐죽 태어난 거를 꼬리라고 하고, 요 네모난 거 빨갛게 선이 다 채워져 있는 거, 색이 다 채워져 있는 거를 우리는 몸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시가 자체는 바닥부터 시작합니다. 바닥부터. 장가의 시작은 앞에서 가격이 넘어왔기 때문에 시가는 장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가격이 올라갔다. 만약 시가 가격보다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 가격부터 올라가면은 당연히 빨간색으로 양봉이 뜨는 거고요. 올라가다가 1시간 차트로 기준했을 때 1시간이 끝나면 그 끝나는 가격이 종가가 되는 겁니다. 올라가면은 빨간색, 시작가보다 떨어지면은 파란색.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실 거고, 반대로 음봉에서는 위에가 시가고 아래가 종가입니다. 음봉이 떴을 때는. 왜? 시가보다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시작 자체를 파란색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시작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이고 종가가 가장 낮은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 종가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얘기하는데 요 캔들 몸통의 길이가 긴 경우에 우리는 장대 양봉이라고 하고요. 예. 만약에 하락에 대한 몸통이 길게 나왔을 때는 장대 음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그 색칠이 칠해진 몸통이 말고 꼬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꼬리가. 근데 꼬리가 밑으로 길게 나온 꼬리가 있고요. 위에서 길게 나온 꼬리가 있어요. 이럴 경우 우리는 망치형이다, 뭐 역망치형이다, 뭐 아래 꼬리가 길다, 윗꼬리가 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너무 단순합니다. 아래 꼬리가 길 경우에는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아래 꼬리가 길다. 아래 꼬리가 길다는 소리는, 잠시만요. 제가 지금 그 그림 그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아래 꼬리가 길다는 소리는 여기서 얘기할게요. 캔들이 있는데 아래 꼬리가 길다는 소리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가격을 말아 올린 거죠.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꼬리가 남는 거예요. 반대로 윗꼬리가 있다는 소리는 위까지 올라갔다 위에서 아래를 끌어당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래 꼬리가 있다는 것은 떨어질 때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는 소리고요. 윗꼬리가 있다는 것은 올라가서 누가 팔았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 여기도 보면 윗꼬리가 있죠. 아래 꼬리가 있죠. 아래 꼬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여기서 떨어졌다가 아래 꼬리가 생기니까 가격 위로 쭉 올라가죠. 밑에서 누가 받아 먹은 거예요. 반대로 여기도 윗꼬리들 있는 애들은 올라가다 누가 던지고 올라가 던지고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코인이 올라가다 떨어질 때는 고점 자리에서는 윗꼬리가 생기고요. 반등을 할 때 밑에서 아래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코인을 구매하실 때는 아래꼬리가 생겼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추세 전환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망치형 캔들은 종가가 고가와 같고 시가가 저가보다 높을 때 등장합니다. 망치형 캔들이 나올 때는 하락 추세 중이며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로 전환할 때 나오는 모양입니다. 보통 밑에 밑꼬리가 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밑꼬리 달렸을 때는 추세가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나올 때 나오고, 예, 역망치형은, 예, 상승장에서 하락장이 될 때 나오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할 때 이제 도지 차트다라고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도지 캔들이네요, 도지 차트네요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도지코인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도지라는 것은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도지는 뭐냐면요, 코인 자체가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빠졌다 올리고, 그러니까 밑에서도 올려주고 위에서도 눌러버리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몸통이 없이 그냥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도지 캔들 얘기하거든요. 도지 캔들이 나올 때는 언제 나오냐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서도 팔려고 그러고 밑에서도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팔고 사는 힘이 거의 비슷할 때 십자형 도지가 나와요. 십시형 도지는 시가와 종가가 같을 때 나타나며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룰 때 나타난다. 쉽게 말해서 도지 형태가 나왔을 때는 위아래로 싸우는 거잖아요. 매도하려는 세력과 매수하려는 세력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 도지형이 나온 다음에는 위로든 아래든 크게 변동성이 나옵니다. 둘 중에 한 명 결국 이길 거예요. 그때 큰 변동성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자형 도지는 시가와 종가, 저가를 모두 같을 때 나타나는데, 이거 역시도 일자형 도지 같은 경우도 그냥 십자형 도지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통 수렴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횡보할 때 많이 나오는 차트이기도 하고, 위아래로 지금 올라갈까 떨어질까 결정 못하고 있을 때, 망설여 있을 때 나오는 차트입니다.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 캔들에서 시가와 종가, 그리고 밑꼬리와 윗꼬리, 도지 차트가 어떻게 생긴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게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을 따지면은 여기서 도지 코인이 뭐예요? 도지 차트가 뭐예요? 도지 차트가? 도지 찾아보세요. 도지. 얘 도지잖아. 얘 도지. 얘 도지고 얘도 도지예요. 얘도 도지, 얘도 도지. 얘네들은 거의 일자. 보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차트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차트예요? 횡보하고 있잖아요. 도지 차트가 나오면 횡보를 한다. 하지만은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위로든 아래든 크게 변동성이 나올 거다라고 캔들 차트 분석으로 가능한 거죠. 캔들 차트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여기 제가 자료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 제가 그 상승 장악형, 하락 장악형 이런 얘기들도 가끔 많이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차트를 그려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있어요. 차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올라간 거죠.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다음 차트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기는데 얘가 파란색이야.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생각. 네. 뭐예요? 올라갔는데 올라간 것만큼은 다 빼버려. 이럴 경우에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내려왔는데 내려온 것만큼의 장대 음봉을 올려요. 그럼 이건 올라가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뭐 요런 경우가 있겠죠. 여기 차트에서 비교해 보면은 그런 차트가 어디 있으려나? 상승 장악형 차트가 요런 거죠, 요런 거.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반등을 쳤는데 반등거 한 거만큼 다 내려버리면 가격이 떨어지더라. 보통 이렇게 올라간 거를 다 빼는 경우, 이럴 경우는 여기도 떨어진 거에 대해서 다 올려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상승 장악형 또는 하락 장악형 차트가 나왔을 때는 보통 대부분 언제 나오느냐? 여기도 그렇죠. 여기 그렇죠. 추세가 전환될 때. 이 상승 장악형 차트 같은 경우는 추세가 전환될 때 이런 식으로 음봉이 길게 빠졌는데 양봉으로 다시 크게 올릴 때, 이럴 때 우리는 추세가 전환이 되는 차트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크게 올라왔는데 올라간 걸 한 번에 다 빼죠. 그럴 경우는 빠진다. 추세가 전환될 때 이런 장대 음봉을 장대 양봉으로 막고 장대 양봉을 장대 음봉으로 막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요, 가장 기초 중의 기초고요. 어렵지 않아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얘기들은 방송에서 뭐 상승 장악형이네요, 뭐 하락 장악형이네요, 뭐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캔들이 어땠네, 윗꼬리가 맞네요, 아랫꼬리가 맞네요, 도지 차트네,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윗꼬리가 맞네요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봐야 될까요? 윗꼬리가 맞네요 그러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구나. 아랫꼬리가 기네요 그럼 뭐예요? 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구나. 도지 차트네요. 지금 횡보하고 있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조만간 위아래든 아래든 변동이 크게 나올 수 있겠구나. 상승 장악형이네요. 떨어진 거를 다 받아 올렸으니까 크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락 자극형이네요. 떨어지는 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 캔들을 가지고 어떻게 차트를 보는지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캔들 이 파란색과 빨간색은 상승이고 파란색은 하락인데 이 색깔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색깔은 1원, 2원만 차이 나도 시작하는 가격보다 다음 차트 캔들이 만들어질 때 가격이 단돈 1원이라도 떨어지면은 그 전체가 다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1원만 더 시가보다 높으면은 다 빨간색으로 변하고요. 그래서 이 길이가 모든 게 다 매수 물량이고 매도 물량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차트 교육.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차트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차트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차트 기본 용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캔들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캔들 이외에 이제 뭐 이평선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도 많이 있거든요. 분석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차트 기법들이 있는데 기법들마다도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그 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오늘 교육은 요 차트를 공부하는 이유와 차트 기본 용어를 설명했고요. 내일은요, 이제 이평선, 차트 설정. 우리가 차트를 그냥 볼 때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차트를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깔끔하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림이 나오는데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면 제 방송에서 여기 선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선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들은 어떻게 저항 자리와 지지 자리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관련된 용어들 뭐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 또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요, 내일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차트 설정부터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